화요일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 지수 약세입니다. 미국장 상승했지만 오늘 우리장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2650선까지 내려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로봇 강세, 급등세 나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10%대, RS 오토메이션 20%대 강세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강조해 주셨던 그 두 가지 섹터 오늘 또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적으로 거래소 약세 두드러지고 있고 반도체 혼조인데요. 오늘 장 특징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장이 이번 주 시장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장의 특징이. 우리 진행자 말에도 코멘트가 있는데 오늘 오후 방송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얘기하는 것도 기술인데 이따가 이종복 유튜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어제도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해 줬는데 지금 나스닥 시장이 기술적으로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리까리하다는 얘기는 내가 분석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고 추가 상승하자니 엔비디아 약한 게 좀 거시기 하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자니 다른 쪽의 주식이 양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피를 못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겠죠? 일반인들한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요럴 때가 이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잘 가는 주식이 잘 가는 특징이 있는데 어쨌든 좌우당간 어제 미국이 잘 가다가 이게 지금 잘 가고 있었죠? 이 정도 그림이면은 우리나라가 양호하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지금 장중 선물이 약세인 상태에서 엔비디아 차트가 진짜 안 좋아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엔비디아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다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 시간에 좀 코멘트 잘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캔들의 모양은 좀 보기 싫어하는 캔들의 모양이거든요. 이거는 21선 언저리까지는 무조건 밀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820달러는 일단 내려오거나 깰 거란 얘기고 올라간 폭이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애플이 좀 불쌍한데 애플은 이종복이가 이 시간에 하락 N자로 빠져가지고서 180달러는 못 올라가겠지만 반등 나올 수 있죠. 요런 얘기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못난이 테슬라거든요. 나는 테슬라는 매수 추천의 의도가 없어요. 테슬라가 가장 기술적으로 먼저 꺾였지만은 반등이 나오면 테슬라 쪽이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차트예요. 다만 200달러를 세게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을 거죠. 이렇게 따지면 테슬라가 지금 173달러에 200달러 언저리까지 해면은 퍼센테이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나스닥 지수로 다른 거하고 같이 움직였을 때 이 18,500을 넘어가는 지수인데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높은 상태에서 엔비디아가 밀려버리면 여길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수가 눈치 보면서 밀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고 하나만 더. 근데 오늘 정도가 내가 현금이나 거래소 저평가 밸류나 이런 주식에 대한 코멘트는 그냥 오늘로. 근데 내일 신의 한 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누차 얘기지만 나는 거래소 저평가 밸류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저쪽이 빠지는 게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저쪽이 빠지게 되면 어쨌든 종목이 잘 가는 주식이 밀립니다. 그 잘 가는 주식이 밀리는 그 타이밍을 이종복은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보면 이게 두 가지를 원래 동시에 못 하는데 우리는 주식만큼은 10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인들 보기 좋으라고 지금 테슬라 차트하고 우리나라 작년도 4분기 조정 차트를 같이 보여준 거거든요. 되게 유사하게 생겼죠. 여기서 이거 시간 끌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이거 우리나라 시장이 테슬라 차트, 이건 테슬라 차트고 이건 우리나라 시장 차트예요. 작년도 조종장의 흐름을 얘기한 거죠. 여기서 우리나라가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2000이 아니고 200이죠. 언제 이렇게 무너진겨? 테슬라가 200달러를 돌파하느냐, 200달러 언저리까지밖에 반등을 못 주느냐. 이 지수하고 이런 거 보는 분들은 요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이번 주. 그리고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조정을 받을 때가 이 종목은 그게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 속에 답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평가 밸류나 최근에 급등했던 주식들은 밀린다는 뜻이고요. 그쪽을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쪽을 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패스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장 보면 이제 그동안에 가장 못 간 2차 전지,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제약은 최근에 잘 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약도 덜 올라간 게 움직임이 좋아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런 흐름으로 장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얘기해 주면은 어제도 신의 한 수에서 얘기했지만은 로봇 관련주가 2차 전지를 바닥을 운운할 때와 가장 같은 위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어쨌든 뭐 두산이는 먼저 올라가서 조금 주춤거리지만은 레인보우가 20만 원 타치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RS 오토거든요. 내가 이토마토 사람들한테 RS 오토는 전체가 다 봐도 된다라고 하면서 참 자주 얘기하는 주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진엑스하고 이 두 종목은 신고가예요. 다시 말하면 RS 오토와 아진엑스가 어떤 섹터에 있고 내용이 어떤 거냐. 로봇 감속기 쪽이나 이런 쪽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뉴로메카가 덜 올라가갖고 여러분들한테 뉴로메카 추가 상승 뭐 타진 계속 해주는 거예요. 로보스타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로봇 좋고 2차 전지 쪽도 이게 오늘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2차 전지 쪽도 지금 보면 대주전자, SKC, SKI 등 저점에 있거나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섹터는 오늘 지수가 30이 넘게 빠져도 플러스가 나고 있다는 걸 볼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H는 오늘도 날라서 결국은 10만원 찍었어요. 이 10만원대로 갈 때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죠. 이 주식 2번 야간방송 7만원에서 7만 2천원 무조건 매수, 적극 매수 추천주였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 강보합, 에코프로 PM 강보합. 다르죠, 여러분? 거래소하고. 제약은 특징적인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유한양행 한 3일 밀리니까 뭐, 그죠? 나쁘지 않잖아요? 대웅제약 바닥권에 있으니까 나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약주는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의 순환매가 돋보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저기 하니까, 오늘은 기아차가 좀 밀리지 않습니까? 이 기아차가 어제까지가 신고가였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8만원대에서 지금 13만원까지 쉬지도 않고 그냥 브레이크 끊긴 상태에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좀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신고가권에 있는 주식들, 거래소 신고가권에 있거나 그 다음에 최근에 저평가 밸류가 다 신고가권에 있지 않습니까? 이쪽 금융주나 보험주는 어제 오늘 좀 밀리고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평가 밸류에 이격이 되게 떠 있어요. 이렇게 붕 떠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소 지수는 조정이 불가피. 불가피라는 단어는 무조건 그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은 거래소는 지수 조정 불가피인데 삼성 전기는 또 저점을 치고 올라가는 쪽이라고 또 움직임이 양호해요. 완전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특징은 고점에 있는 주식들이 조정을 받는 게 불가피. 그걸 갖고 있다면 현금을 챙기는 거고요. 그쪽을 사고 싶으면 두 번째 판에서 말씀드리는 지수대 언저리에서 노리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수익률 게임은 뭐 로봇,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기타, 뭐 제약, 전력 설비, 뭐 등등등등 이런 쪽에서 나오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방송이 되게 종합적인 좋은 방송인데 이토마토 PD가 썸네일 쓰기 가장 어려운 방송을 했습니다. 네.
밸류업 관련주 이격도 때문에 지수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 지수 보지 말고 종목 보면 된다. 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후에 이제 오늘장에 바닥권에 인식이 있는 로봇 2차 전지 제약 관련주들 가운데 그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 강세 눈에 띄는데요.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정수로는 이제 360 돌파, 357 지지 체크인데요. 이 상황에서 360을 돌파한다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불가능이고요. 대신 마디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래도 이제 거래소를 선호하고 저평가 밸류나 뭐 지수나 이런 거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드리면은 이제 이 종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내가 파생 방송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지수가 여기에서 362를 넘어가지 않는 게 좋고요. 그냥 여기서 흘러서 351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로 흐르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흐르면, 그러니까 353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351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아마 흐르면 흐를 겁니다. 만약에 매수하고 싶으면 이쪽 어딘가에서 저점을 노리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밀린 다음에 다시 치고 갈 때 이 고점 돌파를 지금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지금 사봤자 기대 수익이 떨어져요. 그래서 지수는 이렇게 흐르면서 좀 시간을 좀 끌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좀 끌면서 각을 완만하게 하고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러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화수 타이밍, 그때가 내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겨냥해서 거래소의 종목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점을 노리는 게 수익 전략. 반대로 그때까지는 이제 거래소 종목이나 이쪽은 좀 약세를 주거나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현금의 뭐 관망 전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수익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 주식을 들고 있는 거냐에 따라 대응을 달리 해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 좀 해주고,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2 얘기하면서 이제 이종복이가 하고 싶은 얘기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보면 거래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불가피하고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그 금융주하고 뭐 자동차서부터 엄청나게 지주사서부터 저평가 관련주들이 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가볼게요. 코스닥도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여러분. 코스닥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내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코스닥은 이 고점을 뚫어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올라가는 목표치가 1550에서 1600으로 코스닥은 올라갈 목표치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거래소에 비해서. 거기에 코스닥의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로봇이나 AI 관련주들, 인공지능 챗 GPT 막 이런 종목들이 시세 분출이 없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너무 나락으로다가 그냥 밀어놓는 바람에 2차 전지의 매력이 있고 제약주가 움직임이 좋고 반도체도 선별적으로는 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참고해서 시장 대응을 하시면 좋고, 여전히 오늘은 이렇게 하면 되죠. 지수 조정 불가피, 수익 날 주식은 여기, 이런 식으로 쓰면 썸네일도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네, 썸네일까지 완벽하게 우리 채팅창에서는 아스날 최고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실까요? 감탄합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분석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오후 방송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후 방송 없으시답니다. 아까 채팅창에 오늘 오후에도 뵐 수 있어요 라고 글 올라왔는데 오늘은 없으시다고 하네요. 자, 코스닥의 움직임이 좋은 이유, 그리고 밸류업과 이 지수, 코스피 지수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분기점 시기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재미 마켓텐 내일도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